예, 안녕하십니까. 도미쌤 연산수학TV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연산을 갖다가 유튜브로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떤 걸 할 건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를 보시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쌤 연산TV 수학. 자,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도미쌤이라고 부르고 성미산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저는 중등에서는 생태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2019년도에 교육공동체 버스에서 생태수학 책이 좀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까지는 주로 생태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초등 저학년에서는 교고를 활용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비대면 수업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초등학생은 비대면 수업이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 1, 2, 3학년들은 정말 좀 힘들고 4, 5학년부터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수업 시간,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학습이라는 것들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인데 이제 어찌어찌 해서 배우는 것까지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충분히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익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되지만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제는 익히는 것들을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그리고 초등 저학년일 때 이 유튜브가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동안 기본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많은 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2 더하기 3은 5 이거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나가고 밥도 맛있게 먹고 뭐 안전에 유의해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현재는 굉장히 어렵죠. 뭐 다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뭐 2, 3번밖에 못 가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학습 습관이 별로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초등 저학년에서 그래도 전업주부가 집에 계시면은 어떤 형태든지 이런 학습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안 해주면은 별로 해줄 데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도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데 가끔 가다가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아니, 애를 머리에 지고 직장에 출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19가 심할 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네, 친할머니네 이쪽에 가 있었습니다.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먹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니까.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지 않은 한 이런 학습 습관 형성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특히 맞벌이 초등 저학년에서 학습 습관이 안 들면서 배우고 익히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 저학년에서 교구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뭐 도미쌤 TV가 같이 하면은
초등교사가 담당하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을 뭐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등 1, 2, 3학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 4, 5, 6학년이면은 뭐 혼자 할 수도 있겠죠. 습관이 들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 뭐 교사 역할은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과 학부모가 편한 시업에 함께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수요일 저녁에 한다라든지 토요일 오전에 한다라든지,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도민쌤 연산TV를 틀어서 같이 수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거지만은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학부모는 판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설명, 뭐 통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뭐 TV를 킨다든지 중간에 끄고 학생들이 충분히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또 하나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쌍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향으로 돼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께서 얘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시간을 더 줘야 되는지, 그리고 뭐 제가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1대1로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 무슨 말인지 애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학부모님 들을 때와 다르게 요즘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쓰는 단어가 사고력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도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별거 아닌데 그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면은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서 못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부모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 설명을 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대면 수업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부모님이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랑 할 때 이해가 늦어도 절대로 싫은 내색을 하거나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녀랑 같이 수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뭐 우리 아들 딸이랑 이렇게 수업을 해봤지만은 한편은 괜찮고 한편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어떤 교육 스킬이 없는 분들이 자녀랑 수업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늦게 걸리지만은 우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늦게 걸려도 좀 티내지 말고 편한 얼굴로 좀 기다려 줄 수 있게, 만약에 이럴 자신이 없으시면은 도미쌤 연산TV는 1, 2, 3학년 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녀를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1학년께 뭐 한 13강 정도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엄마가 하루 하고 아빠가 하라고 이런 거 안 좋습니다. 하게 되면은 한 분이 쭉 끝까지, 뭐 안 되면은 뭐 6강이라도 이렇게 쭉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이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분만 이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미쌤 연산TV라고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연산만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초등교육과정은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통계,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연사는 도구적, 층위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도구적 성격이라는 것들은 수연산을 못하면은 도형이나 측정 뭐 이런 거 통계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규칙성을 못한다라고 해서 도형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연산을 못하면은 다른 것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위적 성격이라는 것들은 계단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연산은 1학년 거 물으면 2학년 거 할 수 없고 4학년 거 물으면 5학년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에 걸 몰라도 뒤에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코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쭉 공부하다가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뭐 딴짓해도 상관없지만 한 단원 자체를 잘 모른다, 곱셈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두 자리 한 자리 곱셈을 못하게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나눗셈도 할 수 없고 나중에 분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못하면은 뒤에 것들 연산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연산을 못하게 되면 다른 단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수연산 능력이 수학 실력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수연산은 도구적 성격이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주 수학의 그 평가의 바로미터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안 하면은 다른 걸 못 하니까 수연산이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 도민쌤 연산 TV는 이제 학습이라는 것들은 배우고 익히는 건데, 배우는 거는 어디서 학교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 줍니다. 근데 익히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민쌤 연산 TV는 배우고 익히는 거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학부모님이 배울 때보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4, 5, 6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은 좀 난이도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시간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그 학교 다니실 때는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익힘까지 돼서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익히는 거는 정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익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뭐 현재는 학습지라든지 또는 학원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공부 습관이 들은 다음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부 습관이 들여지는 과정, 초등 1, 2, 3학년 과정에서는 사실은 학습지나 학원보다는 좀 힘드시지만은 학부모님이 도움을 줘서 이런 배우고 익히는 연습을 하고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훨씬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녀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기다려 줄 수만 있다면은 학부모님께서 이런 익히는 과정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민쌤 연산 TV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민쌤 연산의 특징. 자, 첫 번째는 공간 개념으로 수연산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구 연산 마방진으로 배우고 익힙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 1, 2, 3학년은 학부모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때는 학생들이 공부 습관이 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대면 수업에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학부모님이 중간에 계시면은 비대면 수업의 단점들을 충분히 지금 최소한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 5, 6학년들은 스스로 수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체험 시간, 저희가 뭐 어떤 것들을 세라,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탑을 쌓아봐라, 이런 미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방송을 잠깐 중지시키고 체험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방송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어떤 학생은 30초면 되는데 어떤 학생은 처음 할 때는 2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2분이 걸린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영상 촬영상 그런 경우 한 10초거나 15초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체험을 할 때는 중지하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익힌 다음에 다시 이제 화면을 돌려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부모님께서 꼭 이거를 좀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수업 재료나 프린트는 사전에 부모님이 출력을 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판을 깔아 놓는다는 것들은 수업 재료나 프린트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줘서 학생들이 다 그냥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익히는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 연산의 목차.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셔야 되는데, 초등 1학년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세기와 덧셈 뺄셈, 가르기 모으기라고 하죠. 6 더하기 7은 13, 이거를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초등 2학년 과정에서는 반복 덧셈과 곱셈, 곱셈은 반복 덧셈으로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 3학년 과정에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인데, 이때는 두 자리 한 자리 곱셈이라든지 또는 뭐 두 자리 곱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되면 나눗셈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 4학년 과정에는 분수의 이해 그리고 소수의 계산, 이게 들어가고, 초등 5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수의 사칙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초등 6학년 과정에서는 혼합 계산과 비례식. 비례식은 사실 규칙성의 영역이긴 한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 연산에서 포함시켜 하려고 합니다. 도미쌤 연산TV에서는 처음 초등학교 1학년 과정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이 두 과정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까 그 도미쌤 연산TV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공간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수 연산도 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뭐 넓이라든지 또는 뭐 개수를 센다라든지 이런 걸 쌓기나무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수 연산을 수적으로 접근해도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잘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수로 접근하면 잘 안 되는데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게 하는 애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 개념으로 이제 수를 접근하는 건데, 뭐 어떤 거냐면은 적당한 도구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1학년 때 가르기 모으기를 배울 때 쓰는 연산 주사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5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사위라든지 또는 쌓기나무 이런 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곱셈을 배울 때도 뭐 12 곱하기 8 이런 거 할 때도 넓이로 환원시켜서 배우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뭐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할 때도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을 곱하면은 공통 부분은 12분의 1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간 개념을 배운다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갈 때 어떤 학생들은 주소를 갖고, 우리 옛날 집원이 있었죠. 집원을 갖고 그 옛날 집원으로 이렇게 뭐 몇 통 130, 뭐 몇 통 몇 반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한번 그 지도를 보고 여기 가서 우회전 한번 하고 뭐 조금 가서 좌회전 2번 하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나온다,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 어쨌든 그 공간 개념으로 배우게 되면은 어려운 것도 좀 쉽게 배우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구를 사용하는데, 물론 이 교구들은 그 제가 이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주사위 같은 경우도 뭐 주사위가 뭐 없으면은 주사위 모형을 갖다가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접어서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데 연산마방지를 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뭐 이쪽으로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쭉 있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데 이게 보이기는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양은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 가지고 덧셈에는 이런 규칙이 있고 곱셈에는 이런 규칙이 있고, 예를 들자면 곱셈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곱셈국어를 배울 때 1부터 9까지를 쭉 한 다음에 규칙을 찾게 합니다. 규칙을 찾으면은 학생들이 외울 때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공간 개념으로, 그 다음에 교구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연산마방지를 사용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부모님이 잘 도와주셔야만, 잘 도와준다는 것들은 애들이 실증내지 않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고 당근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힘들면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쌍방향일 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단방향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 역할들을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죠.